최근에 되게 많은 피부과 시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분들일수록 이런 가성비 시술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첫 번째 가성비 시술은 입니다. 정말 싸게 하는 병원들은 뭐 2만 원 이런 데도 있고 화장이 되게 잘 먹고 우리가 깐달걀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얼굴 잔주름을 개선을 하려면은 레이저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술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확실히 가성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의 최애 시술이거든요. 저희 엄마는 이 시술을 되게 좋아하세요. 이제 얘는 비싼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거에 국산 제품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는 울세라보다 훨씬 싼데 효과는 그래도 한 60~70% 정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가성비 시술 같은 게 있어요? 아, 있죠. 네. 있는데 저는 원장님도 뭔가를 구매할 때 가성비 이런 거를 찾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그쵸. 웬만하면 가성비 있는 걸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죠. 특히 뭐 옷을 구매하거나 아이들한테는 돈을 많이 이렇게 아끼지 않는 편인데 제 거를 살 때는 유독 그렇게 가성비를 더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 가성비 찾을 때 그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쓴 돈보다 더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 이런 것들. 자라 아세요? 네, 자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라가 저는 되게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이렇게 유행을 안 타고 이상하지도 않으면서 그다음에 가격적으로도 되게 괜찮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의외네요. 의사분들은 뭔가 돈을 많이 벌는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가성비 같은 걸 따로 안 찾을 것 같은데 원장님도 그러시고. 그쵸. 또 아껴서 쓰고 싶은데 써야 되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피부과 가서 시술을 받는 거에 대해서도 가성비를 찾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가성비 시술을 찾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피부 시술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돈을 한 번에 투자를 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꾸준히 해야 된다는 점이 이제 첫 번째라서 좀 더 가성비 있는 시술로 꾸준히 하고 싶지 않을까. 두 번째는 최소한의 투자로 이제 최대한의 효과를 이제 누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시중에 보면은 너무 다양하게 많은 시술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가성비 있는 시술들 위주로 하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많은 분들이 가성비 있는 시술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성비 시술의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가격이 저렴해야 돼요. 저렴한다는 기준은 또한 15만 원, 20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 시술.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저렴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효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한 번의 시술로도, 그게 두 번째 기준이고, 세 번째는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한 정도가 심한 그런 시술들은 좀 지양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때 좀 빨리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술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성비 시술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 가성비 시술은 사각턱 보톡스입니다. 20대 분들도 얼굴이 이제 많이 통통하시고 이렇게 여기가 동글동글해서 고민진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저도 이제 V라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분들 중에 이 턱 보톡스 하나만 맞으면 즉각적으로 V라인으로 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사각턱 보톡스라고 하셨는데 동글동글한 얼굴형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대신 동글동글함의 종류가 좀 있어요. 이쪽을 라인을 보시면 뼈가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있고 살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근육이 좀 많이 발달돼서 동글하신 분, 이런 분들은 사각턱 보톡스를 딱 추천드립니다. 근데 보톡스가 뭐길래 여기를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보톡스는 크게 두 가지 효과로 저희가 미용 시술에서 쓰는데, 첫 번째는 주름을 덜 잡히게 해주는 그런 효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간이라든지 이마, 그다음에 눈가 이런 데 맞는 주름 보톡스 개념이고, 두 번째는 너무 커져 있는 근육을 좀 줄여주는 효과예요. 깁스 오랫동안 하면 그 다리가 많이 얇아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오랫동안 근육을 안 쓰게 인위적으로 근육을 마비시켜 놓는 거예요. 사각턱의 경우 이렇게 깨물었을 때 이쪽에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톡스를 맞으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보톡스가 근육을 줄여줘서 저희 얼굴이 갸름해지거나 주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깁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에. 말씀하신 그 사각턱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 기간이 얼마 정도 가나요? 보통 맞기 시작하면은 주름 보톡스는 조금 더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데, 근육을 줄여주기 위해서 맞는 보톡스는 근육 자체의 그 볼륨이 감소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한 달 뒤부터 보실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근육이 줄어들면은 주름 보톡스보다는 효과가 더 길어요. 6개월까지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 맞으시면 돼요. 1년에 2번씩 맞으면은 계속 갸름한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유지하실 수 있고, 한 3~4번 꾸준히 맞아서 근육 자체를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 9개월
6개월이나 뭐 1년에 한 번 맞으시면 돼요. 외부 물질을 내 몸에 계속 맞아야 된다고? 그런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주의사항 같은 건 없나요? 보톡스 자체는 100% 없어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뭐 필러나 이런 것처럼 몸 안에 뭐 오래 남아있는다든지 이런 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대신에 보톡스의 효과를 우리가 크게 누리려면은 너무 뜨거운 곳, 예를 들어 뭐 사우나 이런 데라든지 술 많이 드시거나 이런 건 일주일 정도 좀 삼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톡스를 맞고 나서 드물지만 호소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보톡스를 맞았는데 이쪽에 알사탕을 문 것처럼 더 툭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병원에 가셔서 그 튀어나온 일부 근육에만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맞으시면 그런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병원을 내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알사탕 같이 생기는 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턱 근육이 여러 근육이 있거든요. 근육 다발이, 그 다발 중에 일부 다발에만 효과가 있고 나머지 다발은 아직 약이 도달하지 못해서 그 다발이 더 튀어나와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발에 조금 더 보톡스를 맞아주면 그 현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사각턱 보톡스를 네. 왜 가성비로 추천하시는 건가요? 일단 V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시술들이 있거든요. 이중턱을 없애는 시술부터 리프팅 시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육이 진짜 크신 분들은 그런 시술들을 다 해도 크게 효과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근육만 줄여줘도 효과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타났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각턱 보톡스를 먼저 필요하신 분들은 맞고, 그 외에 다른 시술들을 하시는 게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국산 보톡스는 요즘에 10만 원 이하면 충분히 맞으실 수 있습니다. 같이 받으면 좋은 시술도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V라인을 만들려면 근육도 줄여야 되고 처져 있는 살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살들을 조금 올려줄 수 있는 레이저 같은 것들이 좀 같이 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울세라 같은 초음파 레이저나 아니면 인모드나 이런 식의 고주파 레이저를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도 맞으시나요? 저는 턱 관절 때문에 좀 꾸준히 맞고 있어요. 보톡스가 이제 턱 근육이 크신 분들도 많은데 이쪽을 자꾸 이렇게 깨물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턱 관절이 안 좋아서 또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시술도 보톡스 시술 중에 하나인데 스킨 보톡스입니다. 스킨 보톡스는 말 그대로 피부 표면에 전반적으로 이제 보톡스를 희석해서 넣어주는 방식인데요. 우리 얼굴이 이제 좀 처진다거나 이제 모공이 좀 넓어져 있거나 그리고 잔주름이 있거나 그리고 뭔가 리프팅 시술을 할 정도까지 심하게 처지진 않았는데 미리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은 스킨 보톡스를 맞으시면은 피부 표면을 짱짱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앞에서는 보톡스가 근육을 마비시켜서 맞아요. 효과를 준다는데 네. 피부에는 어떻게 주름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희석을 해서 피부 표면에 있는 이제 잔 근육들이랑 피지선 같은 것들이 있는데 피지선도 줄여주고 모공도 줄여주고 잔주름도 이제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가 그냥 매끈해져요. 네, 맞으면. 네. 단 지속 기간이 많이 길지 않다는 게 단점인데, 왜냐면 많이 희석을 해서 맞기 때문에 한 2-3달 정도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꾸준히 맞아도 괜찮은 거? 네, 꾸준히 맞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술을 가성비로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얼굴 잔주름을 개선을 하려면은 레이저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술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확실히 가성비가 있고요. 사실 뭐 15만 원, 20만 원 이하면 충분히 전체 얼굴에 맞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전 연령에 좀 도움이 돼요. 저희 엄마의 최애 시술이거든요. 저희 엄마는 이 시술을 되게 좋아하세요. 잔주름을 꾸준히 또 예방을 하다 보면 깊은 주름이 안 되니까 얼굴이 이제 처진다든지 꺼진다는 것도 많이 예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스킨 보톡스는 그럼 앞에 말씀하신 근육 보톡스에 비해 덜 아픈가요? 사실은 조금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근육 보톡스는 오히려 여기 포인트에만 2-3포인트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스킨 보톡스는 얼굴에 있는 주름 있는 쪽에 다 맞으셔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방을 이제 맞으셔야 돼요. 맞아야 되는 위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아프기는 한데, 그래도 마취연고 바르시면은 다들 충분히 견디실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의사항은 보톡스를 아무리 우리가 희석해서 맞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표면에 표정을 짓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간혹 아주 드물지만 그런 표정을 짓는 근육에 이제 보톡스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양쪽이 비대칭으로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처진다든지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 위치를 잘 피해서 맞으면은 스킨 보톡스도 불편한 건 없으실 거고, 보톡스의 주의사항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뜨거운 곳, 사우나 이런 데는 이제 일주일 정도 피하시는 게 좋고, 음주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시술도 주사 시술인데요. 물광 주사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얼굴에 물광을 내준다고 해서 이름이 물광 주사라고 붙은 건데, 그 내부에 들어있는 물질은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이에요. 이건 우리 피부에 그냥 들어있는 물질이에요. 자연적으로 자기 몸 크기의 1000배가 되는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수분 보충하는 데 중요한 물질이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
콜라겐도 빠지지만 히알루론산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이제 안쪽이 건조해지고 주름이 많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라서 이 히알루론산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화장품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 히알루론산의 분자량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사로 안쪽 진피층에 주입을 시켜주는 시술이 물광 주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속건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피부 당김 같은 현상도 많이 좋아지고, 히알루론산은 어쨌든 노화를 하면서 감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잔주름도 개선이 되고, 왜냐면 콜라겐 자체가 꺼져서 생기는 주름도 있지만 진짜 수분이 꺼져서 생기는 주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잔주름 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되세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몸 안에서 이제 들어가면은 자연적으로 원래 있던 물질이기 때문에 서서히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분해되는 속도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이제 한 달에서 3달 정도 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처음에 차라리 한 달 간격으로 한 2-3번 연달아서 맞아주시면 몸 안에 이제 히알루론산 농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아무래도 이제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최대 6개월까지도 지속되실 수가 있어요. 가격은 대략 어느 정도?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면 충분히 맞으실 수 있습니다. 시술 시간 자체는 15분이면 끝났는데요. 또 아까 스킨보톡스처럼 여러 개의 바늘을 맞아야 되는 시술이다 보니 그 전에 마취하는 시간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주사 시술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진정 시술을 같이 하는 병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술들을 하게 되면 그래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상으로 복귀가 뭐 바로 가능한가요? 멍이 잘 안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음날에도 사실 일상생활에 전혀 무리가 없고, 다음날부터 화장이나 이런 건 다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가 진짜 얇은 바늘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간혹 이제 한두 군데, 예를 들어 눈 아래라든지 좀 멍이 잘 드는 부위 같은데 바늘 멍이 좀 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주일 내로는 다 빠지니까. 받았을 때 네.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히알루론산 단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 크게 주의할 거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그냥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뭐 리쥬란을 섞어서 같이 맞거나 보톡스를 섞어서 같이 맞거나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들어갈 경우에는 각각에 따라서 주의사항도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원장님도 받으시나요? 저도 이제 리쥬란이랑 같이 물광이랑 섞어서 맞는 거를 좋아하고는 있는데, 화장이 되게 잘 먹고 세수를 하고 나왔는데도 우리가 깐달걀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시술하고 나서 바로 그 느낌이 나요? 아니면 좀 걸려요?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리세요. 왜냐면 히알루론산이 물을 끌어들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10일 그 정도면은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시술은 레이저 토닝입니다. 레이저 토닝은 우리 색소만 선택적으로 조금 파괴를 시키는 그런 레이저예요. 그 대신에 뭐 딱지가 생기거나 뭐 일상생활에 불편한 건 전혀 없고, 색소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덩어리에 계속 이제 에너지를 줘서 얘네를 잘게 부순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원리예요. 갑자기 노화를 느낀다든지 늙어 보인다든지 색소가 생기면 더 그렇게 보이거든요. 최근에 리프팅이라든지 주사 시술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색소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첫 번째 필요한 가성비 시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람들은 노화하면 네. 주름이나 네. 뭐 얼굴형의 그 처짐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색소도 중요하거든요. 네, 색소도 이제 노화 현상 중에 하나고, 나이가 들면서 색소가 생기는 속도가 가속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대 때는 막 선크림 안 바르고 밖에 나가도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한 40대쯤 되면은 금방금방 얼굴에 뭐 흑자도 생기고 기미도 생기고 잡티도 생기고, 색소가 얼굴을 늙어 보이는데 진짜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게 우리 얼굴 노화를 예방하는 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토닝 같은 경우는 마취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하고 나서도 약간 얼굴이 빨갈 정도? 그 정도밖에 이제 되지는 않아서 일상생활에도 바로 복귀도 가능하시고, 누워서 받을 때도 얼굴에 그냥 약간 타다다다닥 하는 그 정도의 느낌이 있고, 좀 따끔따끔하기는 한데 그렇게 아프지 않은 정도? 시술 자체는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나고요. 정말 싸게 하는 병원들은 뭐 2만 원 이런 데도 있고, 보통 이제 피부과 의사들은 여러 가지 단계 이제 레이저 토닝들을 병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 그래도 20만 원 이하 정도면 1회는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냥 진짜 피부 톤만 개선하고 싶고 색소 자체가 문제가 크게 없으시는 분들은 싼 레이저 토닝만 받으셔도 바로 환해 보이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저렴한 시술을 했는데도 좀 효과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복합적인 색소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맞는 복합적인 레이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상담을 받고 비싸더라도 복합 레이저 토닝 시술을 받으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모든 색소 치료는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자외선 차단제를 꼭 잘 바르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색소 치료 이후에 약간 붉은기도 좀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만약에 너무 과도한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꼭 잘 발라서 지금까지 내가 한 치료 효과가 최대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마지막 시술은 초음파 리프팅입니다. 말 그대로 초음파는 되게 깊이까지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점은 깊은 층에 근육층도 있거든요. 피부 아래쪽에 그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 막이 나이가 들면 되게 느슨해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피부가 처지는 거라서 그 근육층에다가 이제 에너지를 쏴주는 게 초음파 리프팅이고, 삼겹살 구우면은 쪼그라들잖아요. 크기가 줄어드는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피부가 이제 리프팅이 되는 거예요. 초음파 리프팅이 이제 슈링크나 더블로 같은 국산 초음파 리프팅, 원래는 울세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이 울세라가 사실은 초음파 리프팅의 이제 시초인 건데 이제 얘는 비싼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거의 국산 제품들이 이제 슈링크, 더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는 울세라보다 훨씬 싼데 효과는 그래도 한 60-70% 정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술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좀 젊으신 분들, 아직 울세라까지 하기엔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슈링크로 먼저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떤 게 고민이신 분들이 받으면 좋을까요? 얼굴이 전반적으로 처졌다, 턱선 쪽에도 좀 처진 느낌이 있으실 수가 있고 팔자도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래쪽으로 처진 걸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프팅 레이저를 추천드립니다. 받아야겠네. 사실은 요즘에는 20대, 30대부터 슈링크는 가장 처음 시작하는 시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 30대 분들은 색소도 많이 심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피부가 좋으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최대한 안 늙었으면 좋겠어요, 이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좋은 레이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슈링크의 가격은 요즘에 많이 저렴해져가지고 이것도 한 30만 원 안쪽이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150만 원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잖아요. 효과는 60-70% 정도 나타난다고 하면 이거는 가성비인 거죠. 지속기간은 보통 한 3개월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얘도 처음에 여러 번 밑에 층을 좀 자극을 해주고 좀 줄여주면 효과가 더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슈링크는 보통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 한 2번이나 3번을 좀 연달아 하시고, 그럼 한 6개월까지도 효과가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뒤에는 이제 뭐 1년에 2번 정도씩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원장님도 이런 초음파 리프팅 자주 하시나요? 네, 저는 자주 합니다. 하실 때 뭐 통증이나 그런 건 없어요? 약간 뻐근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바늘 통증을 더 아파하시는 분이 있고, 이런 안쪽으로 뻐근한 느낌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고, 오히려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네. 그러면 같이 하면 좋은 시술이 있을까요,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스킨 보톡스 이런 것도 같이 하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피부 표면에 더 수축을 시켜주고 잔주름이나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니까 스킨 보톡스 같이 하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이 동그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턱 보톡스 맞고 슈링크 같이 해주시면은 V라인 얻으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가성비 시술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있죠. 네. 있는데 저는 좀 연령대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20대 연령대 분들한테 추천하는 최고의 가성비 시술은 턱 보톡스입니다. 그 이유는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처짐이 많이 없거든요. 보톡스만 맞아도 충분히 V라인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가격도 가장 싸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0대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가성비 시술은 초음파 리프팅. 30대 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팔자도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처짐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으세요. 통증도 이제 조금 덜 하면서 처음 접근해 볼 수 있는 시술로는 초음파 리프팅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40대는 잔주름도 좀 많이 생겨 있으니까 스킨 보톡스 추천해드려요. 스킨 보톡스로 잔주름과 좀 늘어진 모공들 이런 것들만 개선이 돼도 확실히 한 5살은 젊어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대 분들한테는 레이저 토닝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50대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다 색소는 생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색소가 더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레이저 토닝을 좀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색소만 없어 보이셔도 50대가 아니라 진짜 훨씬 더 젊어 보이실 수 있어요. 물광주사 같은 경우에는 전 연령대에 추천을 드리는데요.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건조하고 속 당김이 심하신 분들은 사실 전 연령대에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물광주사 같이 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되게 많은 피부과 시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 이제 선택 장애
결정 장애가 오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일수록 이런 가성비 시술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가성비 시술 중에서도 내 연령대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시술들을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4차 피부 시술에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노화를 한 가지 시술로만 해결한다는 거는 되게 맞지 않는 접근이거든요. 그리고 노화는 계속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 맞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그런 시술들을 그때 맞춰서 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시술들로 선택 장애가 좀 해결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주변에 이제 피부과 시술을 이제 받아보고는 싶은데 선택 장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